이탈리아라는 국가를 생각하면 보통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패션, 예술 혹은 맛있는 요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 정치의 무대에서 이탈리아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전격적인 한국 방문입니다. 무려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탈리아 총리의 방한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 긴 침묵을 깨고 멜로니 총리가 서울로 직행한 것은 단순히 의례적인 외교 행사를 넘어선 유럽 정세의 판도를 흔드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공식 방한 직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쏟아진 발언들은 주변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탈리아가 한국을 단순히 아시아의 제조 강국이 아니라 안보와 경제의 운명을 함께 설계할 핵심 파트너로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 하나로서 한국을 G7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예우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움직임 뒤에는 이탈리아의 다급한 속내가 깔려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중해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동유럽에서 밀려오는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그린란드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이탈리아 안보에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매우 현실적인 정치인입니다. 그녀는 유럽 내부의 기약 없는 약속이나 복잡한 정치적 조건보다는 한국이 보여주는 확실한 결과물에 주목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초과 상관을 다 태울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그녀를 서울로 이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럽의 안보 지형이 이토록 처참하게 흔들린 적은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이 믿고 의지했던 나토의 우산이 사실상 찢겨나간 상황에서 이탈리아는 프랑스나 독일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자신들만의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이러한 독자 행보는 단순히 무기 몇 대를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각자도 생의 길로 치닫는 신냉전의 시대에 한국은 그 누구보다 빠르고 강력한 안보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년 만에 이탈리아 총리 방한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한국의 공급망에 편입된다는 것은 향후 유럽의 차세대 무기 표준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거대한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이목은 청와대와 우리의 방산 공장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이번 선택이 앞으로 유럽 정사와 우리 경제에 어떤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지 우리는 그 역사의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로니 총리가 한국에 도착해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 앉은 그 순간 가장 먼저 꺼낸 화두는 모두의 예상을 깬 것이었습니다. 바로 방산협력이었죠. 이는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비즈니스를 넘어 유럽의 오랜 금기를 깨뜨리는 파격적인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유럽 방산 시장의 분위기는 한국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중심으로 유럽의 무기는 유럽 영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기간에 맞춰 이런 발언을 쏟아내며 한국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당장 러시아의 위협 앞에 무기가 급한데 정작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은 줄무기가 없거나 납기가 기약 없이 늦어지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교착 상태에서 G7의 핵심인 이탈리아가 한국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남다릅니다. 이탈리아 역시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도입을 검토했지만 비싼 가격과 느린 납기에 실망의 협상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프랑스 무기 또한 정치적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안보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죠. 이때 이탈리아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폴란드 사례에서 보듯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가 무섭게 무기를 실어 나르는 압도적인 생산력을 이미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유럽의 기약 없는 약속보다 한국의 확실한 결과물에 주목했고, 이는 결국 유럽 영내 조달 원칙이라는 견고한 벽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결단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탈리아가 원하는 것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이탈리아의 제조 역량을 합친 이른바 방산 동맹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G7 국가가 유럽산보다 한국산 무기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전 세계에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럽의 방산 패권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적은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과거 전 세계에 무기를 공급하던 무기 창고였던 유럽이 이제는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아시아의 한국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한국형 표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규격을 넘어 한국 특유의 압도적인 납품 속도를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과 택배 속도에 적응되면 다른 나라의 느린 시스템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미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유럽의 느린 행정 절차와 무기 조달 프로그램을 비웃으며 한국의 속도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탈리아가 한국의 K2 전차나 KF-21 기술을 도입해 현지 생산을 시작한다면 이 한국형 표준은 남유럽을 넘어 북아프리카 시장까지 거침없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K 방산의 역습이 이탈리아라는 트로이의 목마를 통해 유럽의 심장부로 침투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욕타임스조차 앞으로 유럽은 K2 전차가 지배할 것이며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판정승을 예고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를 뽑아든 것입니다. 이제 K방사는 단순한 수출 품목을 넘어 전 세계가 각자도 생의 길로 치닫는 신냉전 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안보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쏘아 올린 이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 앞으로 유럽 정사와 우리 경제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이제 한국의 방산 공장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토록 처절하게 각자도 생의 길을 걷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돈이나 무기의 문제를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한 지정학적 폭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거대한 변심,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입니다. 사실 그린란드는 오래전부터 미국이 탐내던 땅이었습니다. 인도와 맞먹는 거대한 면적에 상상할 수 없는 양의 희토류와 천연 자원이 묻혀 있으며 북극을 미국의 앞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는 안보의 핵심 요충지이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그린란드를 병합할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미국의 행보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우방국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현재 유럽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 인근을 폭격하며 초긴장 상태를 유도하고 있는 와중에 믿었던 미국의 칼날이 오히려 유럽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그린란드를 지키려는 유럽 국가들을 향해 단계적으로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사실상의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두고 유럽에서는 나토의 중심국이 나토를 침공하는 꼴이라며 미국이 깡패와 다름없다는 격렬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핵심 장관들은 이러한 비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린란드가 미국 북극 안보의 중심이 될 것이며 미국은 그들을 지키는 우산이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유럽 국가들의 심정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이제 나토라는 이름의 안보 우산은 사실상 찢겨나갔으며 오로지 미국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미국 내부 여론조차 군사력 사용에는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무리한 병합 시도가 탄핵 소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는 그린란드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감수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주요 국가들은 소수라도 군대를 조직해 그린란드에 급히 파견하는 등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을 짜내고 있습니다. 이런 대혼란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바로 이탈리아가 서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현재 지중해와 북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유지, 동유럽에서 밀려오는 러시아의 위협, 그리고 그린란드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압박이라는 이른바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보기에 유럽 영내에서 무기를 조달하자는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이나 기약 없는 유럽의 공공무기 조달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한가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안보가 발등에 불이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세이프 같은 프로그램의 유혹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멜로니 총리가 프랑스와 독일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서울로 직행한 결정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의 변심으로 나토의 체제가 무너지고 방산 위기가 유럽 전체로 번진 상황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안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유럽의 허황된 약속 대신 한국의 확실한 결과물을 선택함으로써 각자도 생애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을 뽑아든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 몇 대를 사고 파는 차원을 넘어 왜 전 세계가 한국형 표준이라는 생소한 개념에 열광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 한국형 표준이라고 하면 대단한 기술적 규격이나 복잡한 설계도를 떠올리기 쉽지만 그 핵심은 의외로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압도적인 속도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과 새벽 배송 택배 시스템에 한번 발을 들이면 다시는 과거의 느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탈리아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도 한국식 속도를 표준으로 삼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미 이 변화의 바람은 폴란드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으로 무섭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형 표준의 맛을 본 뒤 유럽의 느려 터진 행정 절차와 공공 무기 조달 프로그램인 세이프를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둔들 제때 무기를 살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계약과 동시에 무기가 도착하는 한국의 시스템만이 유일한 정답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G7 국가인 이탈리아가 한국의 K2 전차나 차세대 전투기 KF-21 기술을 도입해 현지 생산을 시작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탈리아의 제조 역량과 만나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교두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가장 곤혹스럽게 바라보는 인물은 단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경계하며 세우려 했던 유럽 방산의 벽이 이탈리아라는 트로이의 목마를 통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이제 기술력뿐만 아니라 공급의 유연성과 속도라는 측면에서 한국 무기와 처절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의 무기 창고 역할을 하며 자부심을 지켜왔던 유럽의 방산 패권이 이제는 거꾸로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아시아의 한국에 손을 내밀어야 할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욕타임스조차 앞으로 유럽은 한국의 K2 전차가 지배할 것이며 도입을 늦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언하며 한국의 판정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답지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기존 강대국들만이 자존심 때문에 이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결국 19년 만에 이루어진 이탈리아 총리의 방안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신냉전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안보 솔루션을 선택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은 이제 청와대와 우리의 방산 공장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이탈리아가 쏘아올린 이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 앞으로 유럽 정세와 우리 경제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우리는 그 역사의 변곡점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각자도 생애 시대, 대한민국은 이제 누군가의 보조자가 아닌 전 세계 안보 지형을 설계하는 독보적인 게임 체인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